경찰이 어제 대통령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대통령 경호처에 막히며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경찰은 8시간가량 대치를 벌인 끝에 극히 일부 자료만을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았습니다. 조건희 기자입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파란 상자와 서류 봉투를 차량에 싣고 떠납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수사를 위해 어제 오전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특별수사단은 대통령실 경호처가 막아선 탓에 대통령실에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8시간 만인 저녁 7시 40분쯤 경찰은 경호처와의 논의 끝에 일부 자료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고선 철수했습니다. 원래 저희가 압수영장을 통해서 확보하려고 했던 자료들 중에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자료만 제출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경찰은 대통령실 내 국무회의실과 경호처, 대통령을 경호하는 100일 경비단, 합동참모본부 지하 통합지휘실 등 4곳을 압수수색해 국무회의 회의록과 대통령실 출입기록 등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실패한 겁니다. 경찰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장소 특수성을 고려해 먼저 임의 제출로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고 임의 제출이 불가능할 때 관리자 허가에 따라 압수수색을 진행하라는 조건을 달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접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강력 요청을 하였습니다만 공무상 비밀 그리고 군사상 비밀 등의 이유로 직접 들어가지는 못한다고. 결국 영장에 내란 등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불허한 셈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압수수색에 대해 법과 이전 정부 관례에 입각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확보한 자료와 대통령실로부터 추가로 제출받을 자료 등을 분석한 뒤 향후 수사 방향을 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조건희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는 토요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대표가 참여 의사를 밝힌 건 처음인데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탄핵 찬성 의견을 밝혀 지금까지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말한 의원은 5명으로 늘었습니다. 지은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늘 1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 소추안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C 취재 결과 한 대표는 어제 주변에 다음 표결 때는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가 탄핵 표결 참여에 대한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으로 단지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지 않겠다는 소극적인 대응이 아니라 참여를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대폭 선회한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초선 김재섭 의원이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제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세우는 길입니다. 탄핵에 찬성했다 정작 표결자 돌아섰던 육선 조경태 의원은 또 다시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즉각적인 사퇴를 하지 않으면 탄핵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로써 탄핵에 공개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은 5명으로 늘었고 이대로 표결이 이뤄진다면 탄핵 소추안 가결 200표까지는 3표가 남았습니다. 친한계와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탄핵 소추안 찬성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한동훈 대표까지 표결 참여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가결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국회는 오늘 4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합니다. 이선 퇴진을 선언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되는데요. 윤 대통령 2번째 탄핵소추안도 오늘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다시 야권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이번이 4번째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부터 명태균 씨 파문으로 불거진 공천 개입 의혹까지 15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수사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명태균을 통하여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 사건을 추가하였고 국회 본회의에선 192석 야권의 찬성으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줄곧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비상계엄 사태 이후 상황이 묘해진 겁니다.
윤 대통령은 전국 안정을 당의 일임했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이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김 여사 방탄에 나섰다는 거센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래도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국회로 돌아온다면 악화된 여론 때문에 재의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지난 2월 첫 번째 특검법 재표결 땐 국민의힘 내 이탈표가 없었지만 지난 10월 최소 4표, 지난 7일 급기야 6명의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법사위는 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내란 특검법도 통과시켰습니다. 당초 법원, 변협, 법학계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게 했지만 야권은 막판에 자신들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조항을 뒤집었고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수사를 요구하는 고발한 주체에게 수사를 할 당사자까지 선정하도록 이런 위헌성 문제는 이건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적 안 할 수 없고요.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소추안은 예정대로 14일 표결에 붙여질 수 있도록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세계 문학의 별이 된 한강 작가가 이번 기회에 자신의 좌표를 알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 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28개 국어로 새롭게 탄생시켜준 번역가들에게도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스톡홀름 현지에서 김민찬 특파원입니다.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 지켜보는 사람들은 열광하고 흥분했지만 정작 한 작가는 덤덤하게 시상식과 연애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참 길구나. 참 길구나라고 생각했고 많이 준비한 게 느껴져서. 그러면서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달라진 건 스스로를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강연문을 쓰면서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나아갈 방향을 생각하게 됐다는데 의미를 뒀습니다. 내가 어디 지금 나의 좌표를 알게 됐다고 할까요? 지금 내가 어디쯤 있고 어디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한강 작가는 28개 언어로 자신의 작품을 세상에 알려준 번역가들에게 감사함도 전했습니다. 문장마다 문장 속에서 번역가들과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한강 작가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3가지를 기억에 남는 일로 꼽았습니다. 도서관에서 100여 명의 아이들과 자신의 소설에 대해 교감했던 시간. 어떤 아이가 내가 만약에 토마토가 된다면 나는 맛이 없을 테니까 먹지 말아달라고 토마토 수프에 넣지 말아달라고 시를 썼더라고요. 그리고 스웨덴 아동 작가인 린드그렌의 소박했던 삶을 돌아볼 수 있었던 생가방문. 여기에 린드그렌이 설계와 디자인에 참여했던 작은 테마파크 방문도 재미있고 감동적인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에 큰 충격이었다고 말한 한강 작가는 지난 5일 출국 이후 내용을 더 파악하지 못했다며 돌아가서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스톡홀름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